현재 북한 보위부가 혈안이 되어 찾고 있는 일가족이 있습니다. 북한 고위급 간부 일가족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탈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철통 같은 감시망을 뚫고 남한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치열했던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자의 안전을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한의 보호시설 앞 새벽 공기가 가라앉은 시간. 문이 열리자 초췌한 얼굴의 가족이 서로 기대든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 셋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엄마 혜정의 손은 떨림을 멈추지 않았다. 문을 열어준 직원은 숨을 삼키며 말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기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조용히 무너져 울었다. 소리 없는 눈물, 일주일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두가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영상은 그들이 떠나기 7일 전으로 돌아간다. 한 가정의 아버지인 현철은 광명군의 관리국 간부였다. 보통 간부가 아닌 일부 비밀 문서를 다루는 고위직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지만 그의 속은 늘 비어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내가 하는 일이 옳은가? 라는 질문 앞에서 잠을 제대로 이룬 적이 없었다. 문서를 처리하는 그의 손이 어느 날 갑자기 멈췄다. 그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불순성분 즉시 재교육 조치. 그 대상은 그가 어릴 적 알던 이웃이었다. 그 순간 현철은 깨달았다. 이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다. 현철은 며칠 동안 말이 없었다. 식탁 위에는 식은 밥, 책상 위에는 구겨진 문서가 놓여 있었다. 혜정은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당신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현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침묵은 혜정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며칠 뒤 현철은 상부에서 회의 통보를 받았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관리국 내부의 불순 사상 조사 진행, 관련 가능자 전수조사 예정. 그는 그날 밤 아내에게 속삭였다. 혜정아 우리 떠나자. 그 말의 진중함에 혜정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그동안 무엇을 본 거예요? 말할 수 없어. 하지만 확실한 건 아이들이 이곳에서 살면 평생 빛을 못 본다는 거야.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지만 부부는 그날 밤 한 번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그렇게 탈출이 결정되었다. 새벽 2시. 모든 소리가 잠든 시간. 그들은 집 뒤편 숲길로 사라졌다. 하지만 불길한 건 출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혜정은 숨을 막았다. 누가 우리 쪽으로 오는 건 아니겠죠? 현철은 손을 내저었다. 아니요. 지금은 아니요. 계속 가야 해. 그러나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추격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둘째 날 밤 그들은 국경 근처 막사 옆을 지나야 했다. 어둠 속에서 한 경비대원이 조용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순간 그 경비대원은 무전기를 붙잡고 외쳤다. 대상 수색 명령 재발령. 가족 6명 실종. 고위급 간부 박현철 가족. 그 말에 혜정은 입을 틀어막았다. 현철은 아이들을 엎드리게 하며 속삭였다. 들었지? 이제 그들은 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잡으려 할 거다. 긴장감은 더욱 짙어졌다. 산을 넘는 길은 험했다. 쌍둥이 형제 성훈과 성민은 겨우 7살. 다리가 버티지 못했다. 아빠 다리 아파. 엄마 잠 좀 자면 안 돼요? 혜정은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가 곧 새로운 세상에 간대잖아. 그때 갑자기 멀리서 확성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박현철.
이제 그만 포기해. 지금 나오면 살려주겠다. 현철의 얼굴은 일순간 죽음처럼 창백해졌다. 그 목소리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이웃 동료 상관. 그가 잘 아는 사람이었다. 이건 벌써 지역 전체로 퍼진 거요. 그는 중얼거리며 가족을 더 깊은 산속으로 이끌었다. 폭우가 내렸다. 발 아래 진흙이 미끄러졌고 산비탈이 흔들렸다. 갑자기 땅이 갈라지며 산사태가 터졌다. 잡아. 아이들 잡아. 현철과 혜정은 내 아이를 붙잡아 끌어안았지만 그 순간 한 줄기의 토사가 부부와 아이들을 둘로 갈라놓았다. 은정, 민수, 쌍둥이는 산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갔고 현철과 혜정은 위쪽 숲에 갇혀버렸다. 혜정이 절규했다. 은정아, 민수야. 아이는 어둠 속에서 울부짖었다. 엄마, 여기 있어요. 하지만 빗소리에 섞여 그 목소리는 금방 사라졌다. 현철은 떨리는 손으로 혜정의 어깨를 잡았다. 혜정아, 우린 쟤들을 찾아야 한다. 비바람 속 부부는 아이들을 찾아 필사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새벽 비가 그친 뒤 그들은 풀숲에서 서로 부둥켜 안을 수 있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렸지만 다치진 않았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멀리서 경비대의 수색 드론 소리가 들려왔다. 현철의 얼굴이 굳었다. 이젠 숨어서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오. 길을 바꿔야 하오. 그는 최단 루트 대신 가장 안 들킬 가능성이 높은 길을 선택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이유가 있는 길이었다. 6일째 밤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아이들은 잠들고 혜정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당신, 우리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현철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배낭을 내려놓았다. 여보, 내가 앞에 나가서 그들을 다른 쪽으로 유인하겠소. 혜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안 돼, 당신까지 잃으면 우리 어떻게 해? 현철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살아서 이 아이들을 웃게 만들 수 없다면 죽어서라도 길을 열어줘야지. 그 말은 아내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총성 같은 금속음이 들렸다. 경비조의 장비가 부딪히는 소리였다. 그들은 가까이 있었다. 현철은 아내를 끌어안았다. 혜정아, 내가 널 사랑하오. 아이들 꼭 지켜. 그는 혼자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다. 가족의 마지막 희망을 위해. 현철이 멀리서 소리를 내며 움직이자 추격조는 그의 쪽으로 몰려갔다. 그 틈에 혜정과 아이들은 조용히 산 능선을 내려갔다. 현철이 움직인 방향으로 총성이 들렸고 결국 현철은 총에 맞아 숨을 거두었다. 여보, 이렇게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혜정은 눈물이 쏟아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이들과 함께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결국 그렇게 혜정과 아이들은 무사히 남한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위대한 희생이었다.